네, 오늘도 코인 트렌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황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이 시장 안에 나와주진 않을까 약간은 기대를 했는데 비트코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채 11만 달러 돌파를 여전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나 24시간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시세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 국면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해서는 하락으로 반전이 된 모습이죠. 현재 100억 달러 정도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도 일단 추가적으로 유입 흐름이 찍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일주일 넘게 지속적인 기관들의 자금 유입세가 시장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주요 코인들의 시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재돌파에는 성공을 해주지 못한 채 10만 9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던 게 트럼프 미디어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4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죠. 해당 이슈와 함께 오늘 장 오전에는 약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0.7%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고래들의 매수 흐름이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현재는 2,500달러 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리플이 조금 가격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이 XRP 레저를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로 크게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일 대비 2.6% 하락. 2.3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약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많은 종목들의 약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나 도지코인, 에이다와 같은 코인들 일제히 1%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트론만 최근에 2% 정도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 하이퍼리퀴드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난 가격 폭등을 보여줬죠. 저점 대비해서 5배나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5% 정도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5만 1,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체인링크만 홀로 강보합권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가격 약세가 이 시각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이슈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NB 같은 경우는 테스트넷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죠. 얼마 전에 이더리움의 가격 반등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에서 진행됐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가격에는 긍정적이었다 이런 내용들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BNB 같은 경우도 테스트넷을 진행을 했고요. 하드포크도 성공적으로 완료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이 시각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1% 정도의 반등세가 시장에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이 해킹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수위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었죠. 지난 한 주 내내 수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해킹 사태가 나타나면서 수위 자체에 대한 가격 하락도 일제히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일단 보안 강화 조치를 위해서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단에서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로 지속적인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4% 정도 지수 하락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던 이더리움은 ICO 거래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거래소로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가장 먼저 샀던 사람들이 현재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매수자들이 물량을 팔아낸다는 건 시장 안에서 약세 심리로도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0.1% 정도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습니다만 오늘 미국 증시가 쉬어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 충격을 가할 만한 발언들을 크게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오늘 시장 숨고르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좀 더 면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저희 코인 트렌드 함께 해보시죠. 네, 코인 트렌드 오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시장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세 흐름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비트코인의 가격이 불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후끈후끈한 구간이죠. 지금은 불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불장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어느 구간일지 그 구간, 즉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자면은 이 불장 구간 혹은 딱 똑같은 상승 추세 구간에서 손익비가 좋은 구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구간들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지선 근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 구간, 상승 추세 중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즉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삼각 수렴, 많이 들어보셨죠? 박스권 혹은 삼각 수렴의 형태 구간에서 응축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응축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은 이중바닥, 쌍바닥 패턴이라고 상승 반전 패턴 중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이 쌍바닥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모든 구간들 손익비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지선 혹은 근처 구간 매물대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목표가는 대부분 전고점 혹은 추세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대다수의 손익비가 1대2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지선 구간에서 눌림목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지지선 눌림목이 뭐냐? 상승 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구간의 매물대, 예를 들어서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준 뭐 이런 시점 구간들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반등이 나와줄 때 이 구간을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이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뭐 조금 더 편하게 인지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작도 관점은 이게 주관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기 편하신 쉬운 이동평균선을 위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손절이 짧고 수익 구간은 추세만큼 상승 추세만큼 강도만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차트를 확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현재 가격은 조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이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형태로 현재는 정배열을 띠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설명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렸었죠? 상승 추세에서 과거 매물대 혹은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트를 다시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이 구간, 정배열 상승 추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 타점이 굉장히 유효했던 타점이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손절은 어디에다 잡느냐? 첫 번째는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지선 구간에다가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약간 꼬리 기준으로 이탈하는 시점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잡기보다는 근처 구간의 매물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됐다라면은 이 구간의 손절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이 전저점, 이 매물대 구간을 기준으로서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구간 타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상승 추세이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구간, 이 중기 추세인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수익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 이후 단기 추세 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 그 다음에 상승 이후 조정 진행되고 다시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 중에서 지지선 어떻게 키느냐? 그냥 보조지표 추가하는 구간에서 MA 검색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설정을 하더라도 이런 단기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리테스트 매수예요. 리테스트가 뭐냐? 강한 저항을 돌파한 후 눌림이 오면 좋은 진입 기회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리테스트는 저항 구간 혹은 지지 구간을 돌파나 이탈한 이후에 다시 그 구간을 테스트하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뭐 매물대 기준으로 이런 저항선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돌파를 하고 다시 조정 이후 가격이 그 구간을 만났을 때 리테스트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테스트는 간단하게 정의를 하게 된다면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자리로서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요. 왜? 그 리테스트한 구간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나가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손절이 짧고요. 리테스트를 받아준 시점에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 그 전 조정이 나와주었던 시작점 구간까지를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예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고요. 이 응축 구간의 상단 구간, 저항 구간,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박스권 구간이 진행이 될 때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 타점으로서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살짝 돌파한 이후 내리는 휩소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랩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트랩 구간을 발생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첫 번째로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하느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리테스트를 확인을 해라.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준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상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거래량 구간을 파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진입 타점을 놓쳤을 때에는 이런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타점을 노리시면은 굉장히 손익비 좋게 타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수렴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 수렴뿐만 아니라 모든 응축 구간은 똑같아요.
삼각수렴의 예시로 차트를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느냐? 간단하죠.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 팔면 됩니다. 가격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저점 구간과 일정한 고점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저점 구간에서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 구간에서 사서 고점 구간에 팔면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삼각수렴의 형태는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쪽 그냥 일정한 매도세와 일정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매도세나 매수세가 한쪽을 이겼을 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한쪽 방향으로 폭발이 나와주는 것이 삼각수렴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삼각수렴 구간을 기준으로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됐느냐? 진입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 지지선, 추세선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수렴 하단을 이탈할 때 나가시면 되는데 수렴도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지지선과 마찬가지로 지지선 구간의 손절가를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 근처 구간 매물대, 전저점 혹은 근처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저점 구간 매물대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수렴 저점에 매수를 했으니 수렴 상단에 파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사고 박스권 상단부에서 파는 전략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 보조 지표라든가 다른 지표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상승 돌파 반영성이 높은 것 같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폭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차트 예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 구간은 높여주고 있는 삼각수렴의 대표적인 차트 예시예요. 만약에 우리가 삼각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된다면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2타점, 그리고 가격이 이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아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도 접근이 가능했었을 거고요. 진입 이후에 이익 실현은 어디라 그랬었죠? 상단 저항선 구간 혹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이상 고점 매물대까지 잡으시면 된다. 그럼 삼각수렴이 진행이 되었을 때 막 터치를 했을 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등이 등장을 해줄 때 진입을 하셔야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승 반전형 패턴인 쌍바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 이후 W 형태를 그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패턴을 쌍바닥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보다 높다면은, 즉 저점을 높여주게 된다면은 더 강한 매수 신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더 강한 매수 신호냐? 간단해요.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저점을 높여준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기 때문에 추세 반전 시그널이 더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인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넥라인은 뭐냐? 쌍바닥은 이 W 모양을 그려준다라고 했죠. 이 반대 패턴인 쌍봉 패턴이 있는데 쌍봉 패턴, 이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쌍봉도 마찬가지로 넥라인이라는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야 혹은 쌍바닥 구간의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야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패턴이 완성되는 시점, 쌍바닥 구간에서 저항 구간, 단기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이 구간이 쌍바닥의 넥라인 구간으로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넥라인 구간을 상방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는 이 시점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하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작점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어딘지 총 4개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주셨지만 내가 직접 차트 분석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일 오전 9시에 우리가 예상하는 종목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종목들도 공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실시간 시황과 함께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전문가
전문가님들이 직접 개발하신 굉장히 쉬운 차트 분석법이죠. 이 신호등 차트 매매 지표까지도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록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가 매수의 시그널이고 빨간색에 들어가면은 매도의 시그널이다. 굉장히 쉽게 풀어져 있는 차트인데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은 밴드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호등 지표를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다루는 종목들이 굉장히 하루 안에서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대응들 시간 외에서도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1시간만으로도 우리가 전략을 다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이어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지표죠.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 불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입타점 4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4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거를 들으셔도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간 여러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의 상담을 거듭했던 결과 이 신호등 지표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호등 지표는 뭐냐? 3가지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추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탈, 지지, 저항선 구간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지표의 고점, 저점 신호, 즉 매매 시그널이죠. 매매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지표를 개발을 하였고요. 이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호등 했을 때 떠오르는 색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이 3가지를 통해 추세를 알아볼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초록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추세,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알아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노란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횡보 혹은 응축으로 진행이 되는 중립 구간, 즉 비추세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강한 하락 추세 구간이고요. 추세를 알게 된다면은 이제 지지 저항, 그다음에 매매 시그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 지표를 실제로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선들의 저항선 혹은 지지선 구간의 돌파와 이탈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게 설정을 하였고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등등의 신호를 통해 가격이 저점 구간인지 고점 구간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저점 구간에서는 이런 식의 형태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고요. 가격이 올라가서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신호등 지표 제가 뭐 돈을 받고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냐? 아니에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상관없이 평생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신호등 지표를 실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다가 대입을 하게 된다면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줘요. 그럼 이 매수 신호에만 진입을 했었더라면 지금 수익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을 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신호등 지표, 코인 차트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주식 차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이고요.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주고 매수 신호 구간에서 매수, 그다음에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에서만 이익 실현을 진행하는 목표를 진행을 했다라면 굉장히 큰 수익 기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밴드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리냐?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예상 종목을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들어오셔서 이 9시 급등 예상 종목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익률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전체 승률이 플러스 90% 이상이에요. 이 급등 예상 종목 진입한 이후에 뭐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안 들고 있어요. 바로 그냥 나가자마자 1시간 이내로 대부분 목표 수익률 3% 이상 달성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 전 관심 코인을 선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끝나기 전에 관심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밴드를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일찍 진입을 하셔서 좋은 목표가와 좋은 진입가를 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신호등 지표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당일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와 브리핑을 알려드립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격의 기준으로서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 등등을 알려드리고요. 정확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고 여러분들 밴드박 입장하셔서 방금 전문가님께서 언급 주셨던 부분들 모두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현재 비트코인 상황도 같이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비트코인의 가격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일봉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차트 상황상 가격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세 번째 저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망치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오늘자 캔들 패턴의 종가 기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상승세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단기적인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이 저항 구간,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지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한다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100K, 90K까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전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106.6K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현재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포인트들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은 ATH 즉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단기 조정이 진행되는 형태예요. 다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의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106.6K인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 혹은 이탈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이제 파란색이 20 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는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인 정배열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정배열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즉슨 상승 추세이고요. 상승 추세 라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떨어지더라도 재차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현재 기울기의 강도가 약하지 않고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죠. 따라서 가격과 22동 평균선이 터치하는 순간이 나와주게 된다면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이전 강의 때 설명드렸었던 망치형 아니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등등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이 구간은 재차 신고가 갱신을 노려준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은 눌림목 구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구간도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정배열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22동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최고가 갱신을 하기 전 굉장히 좋은 눌림목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봉의 스토캐스틱 상태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고요. 이 보조지표의 형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고점 구간, 저점 구간이 나뉘어져 있고요. 이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들이 있어요. 파란색 선은 빨간색 선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선들의 기울기가 하방이다라고 한다면 하락 시그널, 상방이다라고 하면은 상승 시그널이다라고만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단기와 중기 같은 경우 지금 고점 구간을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하락 시그널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제일 장기 보조 지표,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를 보았을 때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 신호가 등장을 해준 이후 상승 기울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주봉 관점상 이 보조 지표를 보았을 때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 장기의 이 파란색 선이 고점 구간까지 올라가 주고 이 단기와 중기의 존재를 하고 있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들이 과매수 구간, 즉 고점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는 현상이 나와주기 전까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볼 수 있는 차트를 통해 현재 알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는, 즉 응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거나 응축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줍니다. 폭발이 나와줄 때 우리는 그 폭발이 상방으로 나와줄지 하방으로 나와줄지가 중요한 관점인데 지금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굉장히 강하고요. 나머지 이동평균선들 수렴하고 있는데 이 수렴한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가 나와준 시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응축 구간의 저항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상방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10% 올라갈 때 100%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단기 조정의 형태로 알트코인의 조정폭이 잠깐 나와주더라도 이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 가격의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지지 구간을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조정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물타기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실 전략을 고수하실 분들께서는 진입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아직도 상승 추세 진행 중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알트코인 또한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만나봐야겠죠. 김민경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 현지 시각 27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주요 암호화폐 인사들이 대거 출동을 할 예정인데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일가 비트코인 산하입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에서 4.1조 원 가까운 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계속된 이 이해 충동 관련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세장의 신호로 우리가 파악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가 현지 시각 27일부터 3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필두로 지금 기조연설자로 있고요. 트럼프의 두 아들이라든지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총 400명 이상의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연사를 할 예정이고요. 행사에는 총 3만 명 이상의 참석자가 집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법이 주요 의제로 또 작용이 될 전망인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5%를
5%에 해당하는 100만 BTC를 확보하는 것을 또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는 미국의 금 보유량과 맞먹는 규모로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주 최초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킨 뉴햄프셔주의 사례와 같이 이런 사례들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 등 역시도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둘러싼 이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관련된 소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과연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일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에서 4.1조 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하면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해 충돌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20억 달러, 10억 달러 발행할 계획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사들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가상화폐 ETF 또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두 아들이 지난해 9월 달에 가상화폐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출범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 밈코인을 또 출시를 했고 이뿐만 아니라 올 3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또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비공개 행사까지 열린 만큼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확장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윤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된 확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죠. 블랙록에서 5,28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날 이더리움 ETF에는 5,860만 달러의 신규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ETF로의 유입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격 하락 시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매입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TF 유입과 함께 대규모 매수가 발생하는 것은 종종 시장의 반등의 초기 사인이 아닐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현 시점에서는 2,5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블랙락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이더리움의 추세 상황도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함께 풀어주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더리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인 이더리움으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메인 포인트는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5,280만 달러를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이 상승으로 올라갈 것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다. 즉 신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스마트머니는 공포 속에서 즉 가격이 떨어졌을 때 움직이고 기간의 매수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우상향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장 신호, 기간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기간이 지금 5,860만 달러를 ETF 쪽으로 신규 유입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기간의 매집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매집 이후 가격이 올라가는 그 형상이 많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관점으로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현재 어떻느냐. 현재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고점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저점 구간을 방어해주는 즉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시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860불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조정 형태로 떨어지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저점
혹은 전고점 매물대 구간으로 또 작용을 했었던 구간이 2110불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2110불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고 2860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3000불 혹은 4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도적 관점에서 포인트를 짚어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상승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항 구간, 매물대 구간 혹은 2860불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구간인 2110불 구간, 수평 지지선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색깔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 이더리움은 최근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22동 평균선 구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2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해주는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구간이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지선에서의 지지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항선인 이 24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 아까 손익빛 좋은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사라가 적용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에서 이제 샌드위치 형태로 가격이 몰리면서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할 시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차라리 더 비싼 가격이 사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2860불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현재는 지지와 저항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로 가격의 응축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 응축 구간의 상방을 돌파하느냐 하방으로 이탈하느냐의 방향성 체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 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한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올라오고 있는 62동 평균선 혹은 122동 평균선 구간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실시간으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밴드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시간 외에서도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저희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이 수익률 리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 종목, 히든 종목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이 코인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5월 8일에 이제 니어 프로토콜, 그다음에 비트코인 SV, 5월 13일에 퍼치 펭귄, 5월 22일 제일 최근 방송에서 슈퍼워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각각 이제 수익률이 10.59%, 10.19%, 10.31%, 5.82%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일 그렇다면은 수익률이 좋게 나왔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방송 당시 히든 종목으로서 알려드렸었고요. 4시간봉 관점에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패턴인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고 다이버전스라는 상승 반전 시그널이 같이 포함됐을 때 그리고 4시간봉 신호등 지표에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신호등 지표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냐? 그건 아니고요. 보조 지표에서도 상승 시그널, 아까 제가 이 기울기가 상승이면은 상승 시그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전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인 형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방송 전에 이런 식으로 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를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1차, 2차 진입가 설명드렸었고요. 목표가는 방송에서는 2차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3차 목표까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3차 목표가보다 돌파를 해주고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 보고 들어와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었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퍼치 펭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퍼치 펭귄 종목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에서 신호등 지표가 등장을 해 주었었을 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보조지표 형태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는 이 시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퍼치 펭귄도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시기들이 있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 목표가 구간을 살짝 터치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었으나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고 상승 관점은 유지 중인 형태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서 관망하며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목표가 부근을 터치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코인일까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코인 같은 경우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관심 코인은 이제 무댕이라는 코인이고요. 무당 아니고 무댕입니다. 이 무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도적 관점상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삼각수렴, 제가 손익빛 좋은 타점 강의를 해드릴 때 있었던 장르였죠. 따라서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기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작도적 관점이 끝이냐? 아니에요. 4시간 봉 신호등 지표에서도 매수 신호인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 신호가 끝이냐? 그것도 끝이 아니죠.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지금 이 중기 추세인 62동평균선에서 지지, 22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승 추세이고 보조지표 형태도 상승 시그널이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입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잡느냐? 현재가와 비슷한 구간인 360원 구간을 진입 가격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진입 이후에 1차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0.5선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388원 정도 구간. 왜냐하면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 0.5 구간에 정고점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따라서 이 매물대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388원에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였고요. 2차 진입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의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이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340원 선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차적인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이 0.618선의 가격이 411원이에요. 근데 다만 이 618 구간을 터치를 하지 않고 그 전보다 살짝 아래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가 가격은 408원 선이고요. 2차 목표가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 미리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3차 목표가와 4차 목표가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3차와 4차 목표가는 영상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수렴 하단선을 이탈을 하고 그 근처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인 328원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지선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 지지선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근처 구간 매물대 구간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팁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 이 밴드 QR코드 찍고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 그랬죠?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예상 종목 공개합니다. 전체 승률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승률 90%가 넘는 굉장히 수익률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 전에 방금 알려드렸던 무댕코인 1차, 2차 목표가뿐만 아니라 3차, 4차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관심 종목, 히든 종목을 발굴할 때 쓰이는 신호등 지표 그리고 제가 실제 매매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를 무료로 매매 기법 자료까지 PDF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브리핑 주말 구간에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떻고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 이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잠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매번 신고가를 갱신해줄 때마다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럼 이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이 불장 시기 때 많이 매매를 하셔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트코인 불장 대부분 보통 보편적으로 4년 단위로 와요. 4년 단위로 오고 올해 이 불장의 시기는
2025년에서부터 10월 혹은 12월 말까지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불장 때 많은 매매를 진행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셔야 되고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 김세윤 전문가가 도와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신 한 해 멋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외 시간에서도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게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뜨시면 클릭하고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자료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략들 무료로 좀 만나보시고 전략들 추가적으로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신호등 지표 또한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저희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개장을 하게 됩니다.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